이번 시간에는 그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250조를 말씀을 드리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를 대표적인 무거운 범죄를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사건만 조사할 수 있으면 다른 사건도 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250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 구성 요건, 사람을 살해하는 거, 살해하는 거 그게 이제 살인죄의 구성 요건인데 살인죄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가 실제로 그 사람을 살해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구성요건, 처벌조항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이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의 하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고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이렇게 됐으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어요. 폐기물 무단 매립해서 폐기물 무단 매립하는 게 이제 폐기물관리법의 그 처벌조항인데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무단 매립했다면 이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면 사람을 살해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나쁜 짓이겠죠. 당연히 나쁜 짓이야. 사람을 죽였는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나쁜 짓이죠. 그 행위는 당연히 나쁜 짓이에요. 그러면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놈이 되겠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은 당연히 나쁜 짓이라고 보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위한 게 나쁜 짓이어야 되고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나쁜 짓이라는 것은 위법성 이렇게 표현, 법에 위반된 성질이다. 위법성 이렇게 나쁜 짓, 법에 위반된 성질 나쁘죠. 그러니까는 나쁜 짓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쁜 놈은 이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네 나쁜 짓 해가지고 나쁜 놈이 됐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게 이제 범죄 성립 요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범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이 당연히 나쁜 짓이었고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범죄 성립 요건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해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범죄가 성립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였는데도 나쁜 짓이 아니래. 이게 뭔 소리지? 해가지고 이거 어느 때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살해했는데도 나쁜 짓이 아니라 그런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흔히 듣는 거 있죠. 정당방위라는 거. 정당방위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자는데 집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자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가족을 이제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저기 강북 저쪽에서 있었는데 술 취한 휴가 나온 군인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자다가 같이 자던 남성이 이제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군인이 휘두른 칼을 다시 뺏어가지고 그 군인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군인은 당연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남성하고 같이 자던 그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당연히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나쁜 짓이죠. 당연히 나쁜 짓이죠. 군인이 한 거, 살해한 거는. 그런데 그 남성이 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남성이 한 것은 사람을 살해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는 맞죠. 그런데 이것을 나쁜 짓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자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된 적인데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대편을 살해하게 됐는데, 이럴 경우 이제 정당방위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나쁜 짓은 아니다. 그런 게 이제 해서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도 나쁜 짓은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나쁜 짓까지는 맞아. 나쁜 짓까지는 했는데 이번에 또 나쁜 놈인가 했더니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야. 또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나쁜 짓이라고 봤는데 그래서 처벌하려고 보니까 나쁜 놈이 맞지 그랬더니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저쪽에 이제 그 포항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학생이 이제 불장난 나고 저기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도 사망하고 그 재산 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보면은 그 실화든 방화든 뭐 실화라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형법의 실화죄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고 그건 나쁜 짓, 당연히 나쁜 짓이요. 이거 뭐 정당방위도 아니고 여기 뭐 다른 사유들이 또 있는데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쁜 놈으로 이렇게 봤는데 나쁜 놈으로 봤는데 형법 구조에 보면은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비만인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학생이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래가지고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나쁜 짓이지만은 나쁜 놈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렇다 해가지고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쁜 짓이 아닐 때도 있고 나쁜 놈이 아닐 때도 있구나. 그런 게 이제 여러 사유들이 몇 가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당연히 구속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이 아니고 나쁜 놈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각은 떨쳐버린다는 거, 물리친다는 거. 그래서 위법성이라는 그 성질이 아니다. 그걸 떨쳐버리는 사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당방위처럼 몇 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또 책임을 물리치는 사유다. 책임을 떨쳐버리는 사유다. 그래가지고 형사미성년자 외에 또 몇 가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법 20조에 나와요. 그 정당행위 그래가지고 정당행위 형법 20조에 보면은 정당행위 그래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사범의 그 정당방위 원산지 거주 표시가 그러는데 뭐 정당방위 식품위생법의 정당방위 이런 거 없겠죠. 정당행위 이게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그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가까운 우리 그냥 그거 말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사관들이 누구를 체포하잖아요. 수사관들이 누구를 체포하면 형법에 그 체포죄, 감금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사관들은 저기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했는데 그 사무실에 데려가서 뭐 유치장이라는데 감금했는데 그 수사관들은 왜 체포죄나 저 감금죄로 처벌받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은 법령에 의한 행위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러니까는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뭐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로 인한 행위 이런 것은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당방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조에 있는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20조, 21조, 22조 긴급피난 나옵니다. 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 우리가 사례 그냥 가장 그 기본적인 사례로 많이 드는 거 있죠. 왜 길 가는데 싸나운 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려고 그러는데 용케 피했다고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왕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사람이 개보다 빠를 수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죽어라 도망가다가 어디 뭐 더 이상 도로를 계속 도망가다가 물릴 것 같으니까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어느 집에. 그래서 그 집에 알지 못하는 집이잖아요.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뭐로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승낙받지 않고 뛰어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죄가 되겠죠. 이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좀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이 일부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한테 물릴까봐 쫓겨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그 주거침입죄로 처벌할까? 주거침입죄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나쁜 짓을 볼 거냐 해서 긴급피난 해가지고 이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이게 술 마시고 이제 그 음주운전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운전하고 가는데 뭐 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그 길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냥 대리기사 가버리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만은 도로 한복판에 차는 있고 어떻게 그 차들은 쌩쌩 왔다 갔다 하는데 사고 날 우려는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은 마셨지만은 그 차를 가장자리에 끌어다 놓죠. 그러면 이제 또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긴급피난 해가지고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급피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고행위 그래가지고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많이 꿔줬어. 내가 저기 전재산 누가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전재산 그 사람한테 이제 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찾아내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내가 이제 누구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갔더니 그 사람이 짐을 싸들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죠 그거? 언제 그 사람한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해가지고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경찰서로 가야 되겠죠, 그게. 그러면 그 체포 감금죄 그거 안 쳐주죠. 그렇게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다. 자구 행위로 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말 그대로 이제 피해자가 승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로 하면 되나 이게 저기 그 UFC 격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서로 그냥 피가 터지도록 저 치고받고 싸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서로 상해죄로 고소하고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그러진 않죠. 이게 서로 다 승낙한 거 아니면 요거 좀 그리고 이제 만일에 내가 그 누가 이렇게 하다가 그 맹장이 이렇게 이제 맹장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제 맹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칼로 배를 째야 되겠죠. 그 아픈 부위를 째서 맹장 수술을 하는데 칼로 째면은 신체 상처를 남긴 거니까 상해죄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을 의사를 상해죄로 처벌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피해자 승낙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조각 사유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형사 미성년자는 말씀드렸고 심신상실이 있습니다. 심신상실 형사 미성년자는 구조에 있어요. 구조에 있고 이거 앞으로 이게 원래 책임 조각 사유가 앞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앞으로 나오고 책임 조각 사유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형법 조문에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 있죠 이게 해서 심신상실은 제10조 해가지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당방 이런 게 아니니까는 나쁜 짓 한 거는 맞는데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벌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판례를 보면은 정신분열 이런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이 동생을 칼로 살해합니다. 동생을 칼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죽은 동생을 그냥 껴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적발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그 정신질환 그 치료받은 전력도 있고 현재도 그렇고 또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자기가 동생을 살해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심신상실해가지고 벌하지 아니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심신미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처벌하죠. 저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감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심신미약 감경하여야 된다. 그래고 술 취한 그
특히 그 행정사범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술 취해서 나는 몰랐다. 심신상태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술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감경하여야 한다. 심신미약인 걸로 밝혀진 감경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그 조두순 사건, 그 사건 이후로 그 개정이 돼가지고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조두순 사건 아시죠? 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그 술 마시고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죄가 발생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진짜 술 취한 거 이제 조사해보니까 술 취한 이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한 상태로 했다 그래가지고 감경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감경을 해준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좀 말썽이 많았죠. 그 국민 여론이 이제 들끓고 그러니까는 개정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책임조각사유는 심신상실만 책임조각사유 이렇게 돼 있고 강요된 행위 이렇게 강요된 행위 해가지고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과거 95년도 그때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피해자 여성 한 명이 그 지존파 조직원들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조직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그러는 때 그 여자도 같이 이제 거기서 합세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가담했던 거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성에 대해서는 강요된 행위 이걸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는 그러한 죄가 안 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판례에 보면은 납북어부들 해가지고 납북돼가지고 거기서 그 북한 찬양 활동 했던 거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강요된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아주 오래전 그런 때. 그 다음에 16조에 보면은 법률의 착오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범 이런 데는 그 법률의 착오 이거를 가지고 많이 좀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잘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은 판례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골프장 건설하는 관련해가지고 뭐 공사를 하는데 그 담당 부서에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그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거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좀 자기도 미심쩍으니까는. 그런데 담당 부서에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몇 군데 더 물어봤는데, 다 허가 없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 그 골프장 건설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데, 단속 나와서 걸린 거예요. 왜 허가받지 않고 했는데, 사실은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처벌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담당자 말고 또 누구한테 더 정확히 물어볼 수 있나요? 담당자가 괜찮다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처벌한다고 그러니까는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 조항들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의 착오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법률의 착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오인한 행위.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 해서 자기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거를. 그럴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 죄가 안 되는 거, 이거 죄가 안 됨 이렇게 표시합니다. 죄가 안 됨. 법원에 가면 무죄가 선고되겠죠. 그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쓰거나 이제 검사가 결정할 때는 죄가 안 됨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다.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만일에 식품위생법인데 그 원산지법으로 적용했다는 처벌조항이 잘못 적용되면은 식품위생법인데 원산지법을 적용하면 원산지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겠죠.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구속요건에 사람을 살해한 여기에는 이게 고의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고의. 여기다 글자로 표시하진 않았지만은 너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있니? 너 사람을 죽였니? 그러면 고의로 죽인 거야. 일부러 죽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면 너 사람 죽인 사실이 있어 그러면은 아니에요. 난 일부러 죽인 거 아니야. 내가 실수로 그랬어요. 해가지고 과실치사를 주장하겠죠. 과실치사는 형량이 엄청 달라지죠. 여기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만일에 실수, 과실이 밝혀지면은 여기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죠. 이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죠. 여기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가 없이 조사 결과 고의가 없는 걸로 되니까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경우에 해서 처벌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때는 뭐라 그러느냐? 혐의 없음 가로 열고 범죄 인정 안 된 가로 닫고 이렇게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음 의견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정할 때는 혐의 없음 가로 열고 범죄 인정 안 됨. 만일에 이러한 사건들의 증거가 불충분했으면 혐의 없음 가로 열고 증거 불충분 이렇게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이렇게 하는데 혐의 없음 가로 열고 증거 불충분 가로 닫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 인정 안 됨. 이런 식으로 죄가 안 됨, 범죄 인정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